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 인사만 했는데. 자, 여러분 1차 시험 보냐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이제 하셔야 되는 2차 법규 과목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일반적인 얘기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법규 공부해 나갈 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얘기들 위주로 한번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면요. 저는 안평가사라고 하고요. 23기입니다. 조금 오래됐어요. 11년 차라고 써 있는데 따져보니까 한 13년 차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됐고, 비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시중에 법규 강사님들을 보면요, 다 법학을 전공하셨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법을 전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법을 전공하지 않은 거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장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그 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처음 법규 강의를 들었을 때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분이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어쩔 수 없이 쓰는 그런 몸에 배어있는 단어들이나 그런 사고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익히지를 못해서 엄청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런 건 절대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쉽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조금 깊이가 얕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 2, 3년 정도 공부해서 붙는 시험 정도는 그렇게까지 깊이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수님 될 거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공학을 전공했어요. 공학을 전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학 계열이나 공학 계열 분들은 실무라는 과목이 되게 공부하기 편할 거예요. 저도 실무라는 과목 되게 편했고 가장 잘했거든요. 근데 법규를 공부하려고 하니까 이게, 저는 실무를 잘해서 법규도 뭐 이렇게 하면 뭐 알아서 했더니 뭐 잘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법규가 성향이 너무 달라서 제가 법규 때문에 1년 떨어지고 1년 공부를 더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해에는 거의 1년 동안 법규만 했어요. 그래서 법규를 엄청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제가 이거 법규 공부 방법이, 시중의 공부 방법이 뭔가 조금 이제 잘못됐다. 실제 이렇게 공부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이렇게 법규 강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캐주얼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법규 과목은요, 크게 공식 시험 범위는 토지보상법, 부동산 공시법, 감정평가법, 이렇게 3개를 배웁니다. 자, 하지만 이 3개의 법들은요, 다 행정법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법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행정법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요. 행정법의 논리에 따라서 어떤 수단들을 강구하고 행정법의 논리에 따른 어떤 절차들을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식 시험 범위를 배우기 전에 일단 행정법이라는 걸 먼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스텝 1에서 배우게 됩니다. 네, 종종 하다 보면은, 저희가 가르쳐 드리다 보면은 우리 시험 범위가 이 3개인데 행정법은 좀 넘어가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행정법이 가장 기억, 니은, 디귿이 되는 기본이 되는 과목입니다. 자, 그리고 과목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목 소개를 우리가 이게 어떤 과목인지를 보려면요,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마주칠 만한 문제예요. 자,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구성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그냥 어떤 상황들을 줘요. 막 상황들을 주고서 이제 마지막 끝에 가서 뭐 취소 소송의 기산점과 그 대상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법적인 걸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우리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법대로 대답하면 됩니다. 법에 써 있는 대로 대답하면 돼요. 취소 소송의 기산점을 규정하고 있는 법 조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 조문을 떠올리는 거예요. 취소 소송의 기산점은 이거는 20조에 있었어 하고, 그 20조에서 규정된 대로
취소 소송의 기산점은 며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법을요, 기본적으로 법 조문들을 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법 조문, 이렇게,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거 몇 조가 적용되는 거더라? 이거 20조인가? 17조인가? 17조 적용하는 것 같다. 하고 17조에서 하라는 대로 대답을 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조문들의 암기는 필수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법조문대로만 풀면 사실은 우리 1차 시험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자, 뭐가 문제냐? 이 법조문들은 길어야 두세 줄 정도로 써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실제 현실에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은 되게 현실의 모든 케이스들을 다 반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법조문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세상에서는 되게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요걸로 이제 자주 드는 예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를 간다. 뭐 이런 법조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법조문이 있을 때 이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법조문조차도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면은 되게 해석의 여지가 분분할 수 있어요. 남자의 기준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성 전환한 사람 어떻게 할까? 뭐 염색체 뭐 이상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할까? 뭐 생물학적으로 판단해야 될까? 뭐 물리적으로 판단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군대라는 것만 해도 어디까지가 군대인 건지, 뭐 예를 들면 뭐 약간 종교적인 이유로 뭐 징역을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도대체 어디까지가 군대인가? 이렇게 되게 사소한 어떤 문장들도 의견의 대립이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법조문만 알면은 되는 게 아니라 이 법조문들을 다른 교수님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A 교수님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B 교수님은 이거 이렇게 해석해요. 그리고 C 교수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실제 법원에서 실제 이제 실무상 판례는 이 법조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이 법조문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도 A 교수님, B 교수님, C 교수님 의견도 살펴보고 그리고 판례도 살펴보니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하고 나의 최종 결론을 냅니다. 자, 요렇게 함으로써 이 의견이 분분한 법조문을 최종적으로 해석을 해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해낸 결론을 바탕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에 적용해서 그렇게 이 법조문은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취소 소송의 기산점은 며칠이란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법규의 기본 답안 구조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아시겠죠? 일단 법조문 다 외워야 됩니다. 각 법조문마다 교수님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그 의견들을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도 암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뭔가 이것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내가 논리적인 나만의 타당한 결론을 내는 것도 미리 정리해서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규라는 과목은요, 요렇게 법조문 해석 세트를 가지고 문제에 적용해서 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답안에도 이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거 지금 설명드린 거에 딱 맞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은, 법조문은 이렇게 있고요. 교수님 해석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판례는 이렇게 보네요. 근데 제 최종 결론은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 거예요. 이런 식의 내용을 쭉 써내려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법규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특징들을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이 문제에 적용할 법조문들을 잘 골라야 돼요. 이 문제는 17조가 적용되는구나.
19조가 적용되는구나. 이거를 고를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기를 엄청 많이 해놨는데 법조문을 잘못 골랐어. 이 문제는 19조로 푸는 건데 제가 21조로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틀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에 적용할 법조문 잘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그 법조문을 이제 해석해서 나만의 결론을 도출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문제 상황에 맞게 잘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세 번째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 법규에서 문제를 푸는 과정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해석한 세트를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잘 골라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 암기하는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문제마다 그 내가 암기한 것들 중에서 뭘 픽할지 그것도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공부량으로 따지면 암기가 한 70% 정도 돼요. 그리고 이거 고르는 훈련은 30 좀 많다. 제가 보기에는 20대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규는 일단 암기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도 법규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문제를 보고 적용할 법조문을 잘못 고르면 그냥 암기 안 해도 돼요. 어차피 틀리거든. 그 말인 즉슨 암기는 잘 해놓고 암기는 많이 해놓는 거는 기본이고 잘 고르는 게 결국 합격과 불합격을 갈라요. 그래서 이 법규를 좀 초반에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암기 되게 많고 암기만 잘하면 되네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는 거는 암기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뭐 암기를 해놨어야 뭘 고를지 말지를 고를 거 아니에요. 뭐 암기가 안 돼 있으면은 뭐 A를 고를까 B를 고를까 자체가 안 되잖아요. 암기는 기본이고 실제 여러분들이 붙고 떨어지고는 이 잘 고르는 연습을 잘 고르는 데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암기만 하면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은 되게 큰 오산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비슷한 맥락으로 암기는요, 이 진짜 법규 공부, 이 문제에 적용할 법조문을 고르는, 그러니까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는 이 공부를 하는데 입장권 정도밖에 안 돼요. 암기를 해놔야 뭐 고르는 훈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는 일단 해놓고 진짜 법규 공부를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암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암기 비중이 되게 높은 과목이에요. 어쨌든 간에 뭐 암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 투자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실무나 이론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공부 머리가 있고 요령이 있고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깨우치면은 공부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적은 시간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데 법규는 일단 물리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암기하는데 때려 박아야 되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법규는 절대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희소식은 대신에 이렇게 내가 시간을 때려 박아서 암기를 해놓고 나면은 점수는 되게 안정적이고 높게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이제 전업수험생이라고 하면요. 법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을 많이 좀 때려 박을 수 있으니 고득점을 노려주셔야 돼요. 실제로도 법규가 대체로 평균 점수, 주는 점수는 가장 높아요. 그래서 법규가 안전방으로 좀 고득점을 받아주셔야 여러분들이 합격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슷한 걸로 다년차 분들 있죠? 3년차, 4년차 되시는 분들은 법규를 다 잘해요. 그분들은 일단은 때려 박은 시간이 기본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법규를 기본적으로 잘합니다. 만약에 한 3년차, 4년차인데 법규 못한다? 그러면 진짜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신하지 않는 과목이기 때문에 얘를 좀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고득점을 노리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법규 공부는 이제 이렇게 잘 고르고 잘 암기하자. 순서가 바뀌었네요. 잘 암기해놓고 잘 고르자.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래 법규 공부 이렇게 하는 거 알겠는데 네 강의는 좀 뭐가 좋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 강의의 특징을 딱 하나로 좀 꼽아봤습니다. 자, 저는요. 이게 꼭 법규만 해당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시험이라는 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라는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기본적인 속성상 저는 문제풀이를 일단 문제풀이에 빨리 부딪히는 게 결국에는 좀 괴롭긴 하죠. 좀 괴롭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예를 드는 건데, 우리가 집을 지어야, 좀 멋있는 집을 지으면 그 멋있는 정도에 따라 합격을 해주는 그런 테스트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은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은, 이렇게 경쟁률이 치열한 시험에서 집을 잘 지어야 된다고? 알았어. 하고 털을 열심히 팝니다. 막 콘크리트도 붓고 막 깊고 단단하게 파요. 한 3달 정도 일단 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작업을 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은 한 3년에서 4년쯤 지나면 진짜 멋있는 빌딩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길어져.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빨리 집을 한번 지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집을 지어보니까 한 2층짜리 집만 지으면 돼. 그러면은 뭐야, 터 이렇게 팔 필요 없네. 터 팔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어놓고 그때 가서 부족한 것들을 바꿔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딱 만들어 놨는데 아직 합격할 정도가 아니래. 그러면은 그래, 기둥 좀 좋은 거 바꿔볼까?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아직도 좀 부족해요? 그러면 이게 지붕을 한번 기와지붕으로 바꿔볼게요. 요렇게 하는 와중에 붙어서 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멋있는 빌딩을 지으면 합격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도 그 중간에 합격해서 나가는 시험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일단 빨리 집을 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드렸죠. 쓸데없는 고민을 너무 많이 해요. 집을 한번 지어보고 나면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건데 그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대충 넘어가고 싶지가 않아. 막 정확히 알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짜 하나하나 꼼꼼히 좀 정리하고 이해하고 나만의 문장으로 쓸 수 있고 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어쨌든 1년 더 한 사람으로서 제가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일단 문제풀이까지 한번 가보고 나서 그때부터 하는 고민들이 진짜예요. 그 이전에는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는요. 이론을 배워도 내가 이거를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어떻게 외워야 될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빨리 문제풀이에 올라가면은 어쨌든 눈이 뜨이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게 부족하구나. 이게 부족하니까 차라리 이론을 좀 더 정리하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만 되면은 이제 시행착오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론을 너무 깊게 하거나 이론을 너무 이렇게 내 성격에 맞게, 내 성에 차게 공부하려고 하면은 길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꼭 하나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일단 제가 여러분들의 멱살을 잡고 문제 푸는 데까지는 일단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고민을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일단 빠르게 문제풀이 수준까지 도달하면 많은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충 들어보니까 문제풀이를 빨리 하는 게 시험 적합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문제풀이까지 빨리 올리느냐? 저는 보통 이제 4가지의 좀 특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답안 작성을 위한 이론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답안에 안 쓸 거면 그냥 애초에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열심히 고민하고 막 깨우쳤는데 막상 답안지에 쓸 만한 내용은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문제풀이를 당장 최단기간에 일단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보통 일반적인 강의를 들으면 한 3달에서 4달은 이론을 꼼꼼하게 배워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요. 일단 먼저 답안을 쓰게 가르쳐 드려요. 그러면은 실제 딱 1달 정도 배우신 분이 요 정도로는 답안을 쓰세요. 물론 이게 완성형 답안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얼추 기본적인 문제의 기본적인 대답들은 하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얘를 계속 다듬어 나가고 내가 부족한 것들 메워 나가면 돼요. 계속 시험 볼 때까지 메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쓸데없는 시간에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 강의의 차별점은 좀 쉽게 가르칩니다.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꽤 쉽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법규는요 기본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법이 사실 배우기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이해를 빨리 쉽게 해야지 그 이해에 드는 시간을 다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강의를 듣고 이해가 다 갔어. 그러면은 난 암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네, 이해가 쉬운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제 좀 다른 강사님 강의를 들으면 되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 강의 듣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원래 법은 그래요. 2번 들으면은 이해 가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왜 그렇게 이게 진짜 거의 단체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니 내가 돈을 내고 이해를 시켜달라 그랬는데 이해 가르쳐 주고선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하대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들어야 된대요. 네, 저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제 강의 듣는 분들은 듣고 이해가 안 가요 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공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저는요 서브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번에 1차 보신 분들이면 가능하면은 이제 제 서브를 좀 이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나 꼭 서브를 만들어야 내가 노트 정리를 해야지 공부가 끝나 하는 성격의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제 교재를 좀 요약하는 정도, 분리 포인트로 요약하는 정도에서 이제 본인의 노트를 만드시고 더 어렵게 만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서브를 만들면 뭐가 좋냐? 그냥 이거 외우면 되잖아요. 이거 외우면 답안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서브예요. 나중에 이제 교재를 보시면 알겠는데 이게 되게 입체적으로 돼 있어요. 옵션들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합하고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조합해라 이런 식으로 제가 잘 만들어 놓은 서브이기 때문에 요거 외우시면은 실제 서브를 만들면 한 짧으면 3달 걸리거든요. 요 정도 시간 또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브를 꼭 그대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요걸 하면 이제 조금 단점이 있어요. 단점. 뭐냐? 제 언어로 써놓은 거잖아요. 제 말투로 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볼 때 조금 거슬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참으면 3달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참으시면 돼요. 그리고 한 3, 4주 지나면 이제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참으면 많이 아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 강의의 차별점은 제가 이제 AB급 위주로만 되게 초반에 한참을 AB급 위주로만 가르쳐 드려요. 자, 이걸 제가 이제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이게 이제 게임 지도예요. 아직 가보지 않았을 때는 다 까맣습니다. 자, 요럴 때 이 A, B, C, D 막 무거운 거를 다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내용이 많으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일단 A, B만 가지고 조금 헤매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최종 목적지에 A, B를 갖다 놓으면 C, D는 내가 어떻게 하면 최단기 코스로 여기에 갖다 놓을 수 있을지를 알게 돼요. 그럼 C, D는 금방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A, B급 위주로 거의 6개월 정도를 강의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특이점이 있다 설명을 드리고, 이것도 이제 조금 단점은 있죠. 뭐냐? 다른 학원 강사님 듣는 수강생들이랑 얘기하면 불안해요. 막 이런 거 아냐? 라고 물어보는데 나는 몰라. 그런 거 조금 단점인데, 제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안 하는 거 아니고 뒤에서 몰아서 해요. 뒤에서 몰아서 하니까 개의치 않고 이게 더 빠른 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법규 공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암기 잘 하고요. 잘 고르면 돼요. 제가 이거를 퍼즐 조각으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일단 우리 시험이 퍼즐 조각을 잘 맞추는 시험이라고 하면요, 일단은 퍼즐 조각을 많이 들고 있어야 돼요. 많이, 그리고 단단하고 정확하게 들고 있는 게 일단 기본이에요. 많이 들고 있을수록 유리해요. 그 다음에 얘를 결과적으로는 잘 골라서, 필요한 애들을 잘 골라서 잘 조합해서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규 테스트를 보거나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럼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암기를 못했나? 고르는 훈련이 부족한가? 그래서 딱 항상 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은 좀 심플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좀 짧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법규와 관련돼서 보통 이제 실수 많이 하시는 거,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이다. 절대 안 됩니다. 저처럼 1년 더 하세요. 저는 심지어 1년을 더 하면서도 이 성격 때문에 1년 또 더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생각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부터 스타트를 끊으면 이제 15개월 남았죠? 시리법 3과목 해야 되죠? 법규에만 5달 쓸 수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 둘, 셋에 행정법 배운다 그랬죠? 그러면 법 4개 배우죠? 그러면은 행정법 하나 배우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기간은 1.25개월밖에 없어요. 즉, 애초에 이 행정법은요, 이렇게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에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3년 정도 하고 4년 정도 하면 괜찮아요. 할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내가 다 이해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물론 이제 제가 최대한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긴 할 텐데, 이게 이런 거야. 성격적으로 이게 딱 뭔가 문제가 발생했어. 뭔가 이게 좀 헷갈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사례들과 반례들을 다 모아서 이거를 모두 다 교통정리를 한 다음에 이거를 딱 꿰뚫는 뭔가 하나의 나만의 그런 문장으로 정리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오래 걸려요. 그러지 마시고 스팟 이해를 하세요. 그냥.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계속 되다 보면은 몇 개씩 연결이 돼요. 그냥 그러다가 합격하는 거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쫙 이해하는 거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스팟 이해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가 보다. 이런 얘기인가 보다. 대충 이 말인가 보다라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딱 보고서 의심을 하면 파고 들어야 되잖아요. 딱 보고 의심이 되면 그냥 대충 이런 얘기인가 보다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이 능력이 법규에서는 초반 실력을 좌우합니다. 작은 것을 보고 이런 얘기인가 보다. 큰 것을 유치하는 이런 능력이 필요해요. 자,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할 필요가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암기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일단 암기가 빨리 끝나야 진짜 법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고요. 고르는 연습. 그래서 암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여러분 암기를 가장 빨리 하려면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해를 위한 공부를 하다가 공부 기간이 길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 잘 시켜드리는 거는 정말 자신 있게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저는 암기를 잘할 수 있게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다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 복잡한 애들이 있어요. 뭔가 개념이 한 4-5개씩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쭉 설명하는 그런 애들은 사실 들을 때는 이해 가거든요. 근데 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거 좀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하면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은 그걸 또 막 다 헤집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 대충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하고 빨리빨리 외우셔야 돼요. 즉, 이해 중요합니다. 근데 암기를 위한 이해가 중요해요. 암기가 더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해가 잘 안 된다? 빨리빨리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는 뭐 AB급은 완벽하게 암기해야 된다. 사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암기를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공부는 고르는 연습이에요. 이것만 잘 고르면 암기 대충 해도 합격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고르는 연습을 잘 하기 위해서 이걸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AB급도 그거 할 정도만 하면 돼요. 일단 처음엔. 그래서 또 암기 중요하다고 하니까 뭐 AB급 이거 달달달 외우고 있고 이러시면 안 돼요. 적당한 선까지만 빠르게. 그건 이제 제가 수업 중에 다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AB급만 보면 된다. 당연히 안 되죠. A, B, C, D는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뭔가 효율이라는 걸 생각하고 내가 객관식 공부했던 거 생각하고 AB급만 보면 되지 않아요? 법규는 좀 약간 방어하려고요. 막아보려고요. 절대 안 됩니다. 떨어집니다. 그래요. 자, 요 정도가 있고, 제가 여러분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사실 아까 이제 해드린 얘기긴 한데, 강의를 듣다 보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제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되죠. 근데 이해가 잘 안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들어야 된다 그래요. 2번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좋은 강의래요. 그게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강의를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간다는 것 자체가 환불해달라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이거에 내가 조금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강사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늘어졌는데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